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대표원장 정현익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에서는 코제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재수술이라는 거는 첫 수술과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코의 경우는 이전의 수술로 인해서 코 안에 정상적인 연골 구조들이 다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수술에 가게 되면은 정상적인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일종의 재건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점검해 가며 완벽하게 수술을 해야지만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의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제 수술의 가장 흔한 이유는 코끝의 변형이에요. 최근에는 코끝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쓰죠. 예전에 뭐 매드퍼, 메쉬부터 해서 최근에 기증리경골을 많이 쓰는데, 이런 인공 조직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좀 변하면서 이 만성적인 변형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끝이 떨어지면서 코끝과 연계되어 있는 보형물의 위치까지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코끝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 모양상의 변형, 대표적인 게 구축 변형이죠. 그리고 코끝이 낮아지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코끝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등 여러 가지 외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와 더불어서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코 안의 구조도 이렇게 꺾이듯이 무너지면서 한쪽 코 내부 구조를 폐쇄시키는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수술을 계획하시게 됩니다. 보형물 제거 후에도 예쁜 코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보형물 빼버리고 이식물 빼버리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코에 대한 보건수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건수술은 그냥 단순히 이물질을 빼고 끝나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물질을 빼고 나면은 이물질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는데, 그 변형을 자가연골을 활용을 해갖고 원래 본인의 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양으로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수술이에요. 목표를 잘 설정해서 일반적인 코 재수술의 과정을 동일하게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콧대를 낮추는 재수술 최근에 의외로 많이 합니다. 왜냐? 몇 년 전에 환자분들이 그냥 단순히 코 높으면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교정 방향성이 무조건 높게, 이전보다 더 높게, 이렇게 목표를 좀 잘못 설정해 갖고 높은 코를 달성했지만은 그 이미지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미지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미 많이 높아진 콧대를 오히려 낮춰서 좀 더 여성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높게 만들어 놓은 코를 낮추면서 모양을 바로잡아 주는 거는 낮고 구축 변형된 코를 재건해서 높이는 것보다는 수술이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끝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콧대 시작점을 잘 설정한 다음에 밸런스를 잘 맞춰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차 수술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조직의 여러 가지 손상들이에요. 이식물이 안쪽에서 여러 조직 반응을 일으킬 테고, 특히 이물질을 넣게 되면 그 이물질은 더 심한 조직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끼리 많이 엉기고, 심한 경우 피부와도 유착을 만들면서 수술이 좀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콧날개 연골 등의 정상적인 연골 구조가 이식물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망가진 정상 구조들을 잘 풀어주고 잘 분리해주고, 그래서 최대한 정상적인 위치, 정상적인 모양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재수술의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수술 자체가 사실 간단치는 않거든요. 재수술의 경우는 조직 손상이 많은 경우 굉장히 정밀하게 수술이 진행돼야 되고, 생각보다 그 박리 범위도 넓고 손 봐야 될 곳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길어질 수 있고, 담당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술 경험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재수술을 하시는 환자분 중에서 보형물에 대한 이런 거부 반응 같은 거, 우리가 이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반응 때문에 이제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 보형물 관련된 문제, 예를 들자면 뭐 감염, 염증 같은 이런 반응을 겪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냥 막연히 보형물이 싫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거 관련돼 갖고 우리가 무보형물 수술을 계획하기도 하는데요. 무보형물 수술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콧대에 자가주직을 넣는다는 거는 사실 자가주직의 특성상 모양상의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자가주직으로 무보형물 코 수술을 계획하실 때는 자가주직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많은 의사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가주직의 그런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술기들을 병행해서 적절한 수술 방법으로 수술했을 때 보다 변수가 적은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늑연고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재수술의 경우는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 연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쓰면 다시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구조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사용한 연골을 분리시키면은 생각보다 연골이 좀 흐느적거리고 지지 강도를 잃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재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획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만들 수가 없겠죠. 한 번 사용한 연골 부위는 다시 재생이 되질 않아요. 각각의 연골 찬스를 한 번씩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술하셨던 분은 이미 비중격이나 귀연골 등 여러 재료들을 사용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늑연골을 쓰는 경우가 많죠. 재수술의 주 목표는 코를 더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코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충분한 양의 재료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늑연골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재수술의 경우는 비중격 구조가 무너져 있거나 변형해 와 있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된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능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고요. 그리고 기존 수술에서 비밸브 협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수술을 병행함으로써 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만큼 기능상의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재수술 자체가 그냥 더 아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술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태에 따라서 수술 범위가 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추가적인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늑연골이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진피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재료를 확보하는 수술을 병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힘드시겠죠.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붓기나 이 조직의 회복 속도는 첫 수술보다 좀 더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 회복 과정이 첫 수술보다는 조금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라인, 모양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어느 의사는 어떤 스타일이다, 어느 의사는 어떤 스타일이다, 이렇게 스타일을 환자분께서 여러 다른 수술 사례를 보면서 규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목표로 생각하는 것은 환자분이 원하는 취향에 좀 더 적합한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라인의 목표 자체는 환자분께서 설정을 하시는 거죠. 물론 환자분께서 본인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서 불가능한 목표라든지 부적절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그런 목표 설정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인위적일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그 목표를 자연스러운 교정량으로 설정을 해서 수술을 계획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트렌드는 오히려 너무 과한 교정량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인상, 자연스러운 느낌의 코라인을 만드는 것이 요즘 트렌드죠. 그런 걱정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술 과정에서 만든 자가조직 지지구조들은 생착만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착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정된 결과를 얻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인공조직 등의 이물질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조직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죠. 코재 수술은 기능이나 구조, 이 모양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다듬어야 되는 이 복합적인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술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환자분의 특징이나 현재 수술 상태, 환자분이 원하는 목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부돼 갖고 목표도 설정해야 되고 재료, 수술 방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보형물만 바꾼다, 재료만 바꾼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원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거를 적절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재수술을 하시려면 첫 진단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원장님을 잘 찾아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동안 수술에 대한 모든 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